네, 이번 과목은요. 2라고 되어 있으면 두 번째 과목이기도 하지만 세 번째 과목이기도 합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말되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고 하면 지금 산업안전 기사에서는 두 번째 과목이 될 거고요. 건설안전 기사에서는 세 번째 과목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동일한 과목일 때 면제 과목이 되죠. 그래서 건설안전기사일 때는 4월 28일 동일하게 3과목, 산업안전기사일 때는 두 번째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건설안전기사를 따면 산업안전기사 합격이 되고 산업안전기사를 따면 건설안전 합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체적 변화로 맞는 것이에요. 맞는 것. 그러니까 틀리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맞는 것이 나옵니다. 첫째,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요. 집사부 일체인간 TV를 봤습니다. 법륜 스님이요. 우리 아이들한테 거기 집사부 일체에 나오는 4명의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법보라 그러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법보는요. 그분이 뭔 얘기했냐 하면 첫째, 법보 중에서도 겸손하라는 얘기했습니다. 겸손이요. 비굴하게 손바닥 비우는 게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당당하게 사는 걸 겸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법륜 스님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검소하라 얘기했습니다. 검소라는 것은요. 떨어진 옷 입고 2,000원짜리 국수 먹고 이렇게 하는 게 검소가 아닌 것을 해서 자기 수준에 맞게 사는 것을 검소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는 여유 있는 돈 많은 예를 들어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정몽구 회장이요. 정말 티코를 타고 다닌다고 잘못될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돈을 써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내수경제 얘기하잖아요. 수준에 맞게 사는 것을 바로 우리는 검소라 그러더라고요. 정재수 얘기 같으면 틀리겠지만 바로 법륜 스님의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를 내지 말자. 화가 바로 우리말이지만 스트레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돼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가 돼? 화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화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히포크라테스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모든 병은요. 자연으로 치료된다 그랬습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자연으로 치유가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프면 우리가 뭘 먹어요? 약을 먹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면 의사가 메스를 뗍니다. 의사가 메스가 안 되면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로 고친대요. 그러나 불로도 안 되면 어떻게 합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요. 스트레스 변화가 뭐 어떤 변화가 있나 이런 변화가 있나. 첫째, 혈소판이나 혈액에 대한 인자가 혈액 응고 혈소판의 인자가 증가한다 그랬어요. 혈소판 혈액 응고가 증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벌써 나왔습니다.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해 호흡이 느려지고요. 중요한 장기인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상황 판단과 빠른 행동 대응을 위해 감각기관은 점점 둔감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 내용 우리 교재 2-90쪽에 합격 날개 은행 문제에 나와 있고요. 또 여기 3-90쪽이 되겠죠. 건설 안전기사네요. 그 다음에 22번째입니다.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 결함수 분석. 다른 말로 하면 FTA 기법이 되겠죠. FTA 기법이 틀린 것은 해서 FTA 기법은 탑다운 형식이에요. 맨날 시험이 여기 잘 나와서 왜? 버텀업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고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 특정 사상에 대한 모든 해석도 가능합니다. 역시 정량적 해석이 불가능이 아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 정독해야 됩니다. 눈으로 잘 봐야 돼. 다독도 해야 되지만 답 보면 뭐가 보인다? 답이 보입니다. 논리 기호로 당연히 사용한 해석도 가능한 것이다. 이게 바로 FTA 특징으로서 우리 교재 3-94 또는 2-94에 나와 있고요. 2017년 5월 7일 날 또
2017년 8월 26일 날 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시스템의 수명 신뢰성입니다. 오래 살게, 기계도 오래 가게 신뢰성, 믿을 수 있게 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입니다. 백열 설계 및 디레이팅 기술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역시 점점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열 시스템에서는 부품들 중 최소 수명을 갖는 부품에 의해서 수명이 정해집니다. 직열은 그래서 최소고요, 백열은 최대가 되죠. 맞습니다. 수리 가능한 시스템의 평균 수명 MTBF는요, 평균 고장률과 정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정비례가 아니죠. 총 동작 시간, 이거 아래가 분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분자를 가지고 어떻게 비례 관계, 요거는 어떻게 반비례 또는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벌써 틀렸어요. 답은 3번이고요. 네 번째, 수리가 불가능한 구성 요소를 백열 구조를 갖는 설비는 중복도가 늘어날수록 시스템의 수명은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은요, 평균 고장률 람다와 역수 관계가 될 것이고, 고장 밀도 함수가 지수 부품은 평균 수명을 사용한다면 역시 신뢰도는 E는 MTBF는 E 마이너스 람다 T분의 E는 MTBF분의 E는 마이너스 1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요, 2016년 3월 6일 날 또 출제됐지만 2018년 3월 4일 날 또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요, 이 음향기기 부품의 생산 공장에서 안전음주를 담당하는 누구 대리는 공장 내부에 경보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식을 적용하자 한다. 적용 지식 중 맞는 것이요, 사실 틀리는 것이고 맞는 것은 어느냐가 상당히 어렵게 되겠습니다. 첫째, 신호대 배경의 희도 대비가 작을 때는요, 백색 신호가 효과적이다. 근데 작을 때는요, 백색 예쁘면 보이지가 않아요. 왜? 백색은 명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틀렸어요. 두 번째요, 강원의 노출 시간이 1초보다 작으면 강상 발생은 작아야 된다. 반대로 1초보다 작으면 발생은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적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강도의 역치가 안정되는 노출 시간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배경각 중 전멸 자분광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전멸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게 맞는데요, 또 알아둬요. 이게 10%는요, 10분의 1이나 10%는 어떻게 같다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래서 배경광이요 10분의 1인데 왜 10%? 10분의 1은 어떻게 1 나누기 10 하면 얼마? 0.1이죠. 0.1에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바로 10%가 된다는 거.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요거 하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요, 제한된 실내 공간입니다. 소음 문제요, 음원에 대한 대책이 아닌 것은 쉽게 말해서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런 뜻이죠. 저소음 기계로 대체한다. 그렇죠. 소음이 심하니까 저소음 기계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소음 발생원 자체를 밀폐시킨다. 소음을 아예 딱 해가 덮개 같은 거로 덮어보는 걸 밀폐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요, 방음 보호구를 착용한다. 이거는 소음 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개인 보호구죠. 방음구. 이것은 음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방법이고 소극적이고 2차적인 방법이라고 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소음 발생원 자체를 안 나도록 하는 걸 제거하는 것.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방음 보호구에 인체에 적용하는 것은 기막에, 기덮개 또는 솜으로 임시 변동도 가능한 것이 바로 기에 대한 청력에 대한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역시 59쪽에도 나왔지만 2016년 3월 6일, 2016년 8월 21일, 2018년 3월 4일은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때요? 최근
문제를 많이 봐야 된다. 지금 4월 28일 날 시험이었잖아요. 3월 4일 날 나온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의하는 이유는 여러분 3회 또는 건설은 4회에 안전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 단 1초라도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26번째입니다. 인간이 기계와 비교하여 정보 처리 및 결정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은 단 인공지능을 제외한다 그러는데 우수한 것이 다시 말하면 기계보다 인간이 나은 것은 인간의 장점을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 사람이 기계와 비교한다는 것도 잘못됐어요. 그렇잖아요. 만능의 그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신에 가까운데 어떻게 기계와 비교하냐. 근데 우리는 이런 기계를 잘 만들어가 내가 감시당하고 있잖아요. 참 어쩌면 한심한 겁니다. 그러나 기계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요. 기계는 연역적 처리니까 인간의 장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계의 장점이에요. 정량적 정보도 한 개, 두 개도 사람이 하는 게 기계예요.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일반화하는 거다. 요건 어떻게? 일반적인 방법은 바로 뭐야? 사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의 신속한 보고는 어떻게? 컴퓨터가 잘하지 인간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몇 번? 3번이고요. 감지 기능, 정보 처리 기능, 의사결정 기능 등이 있는데 인간이 우수한 기능, 요거는 기계의 우수한 기능. 알아들을 것은 제가 꼭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은 기납적, 기계는 연역적. 요것만 잘 맞춰도 다른 문제 나왔을 때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용을 다 보지 않더라도 우리 해설은 보지 않겠습니다. 27번째입니다.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로 거리가 먼 것은 인간공학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인간에 맞게 모든 것을 설계하는 거예요. 기계에 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인간공학 분야로 거리가 먼 것은 첫째, 제품 설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설비에 대한 고장률을 일하는데 이런 것은요. 설비의 고장률을 어쨌든 설비의 고장률을 줄이기 위한 것은 적용을 할 수 있기는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인간공학에 맞선 것은 모순점은 조금. 그 다음에 역시 인간공학은 재해와 질병에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공구, 설비의 배치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것은 사업장에서 인간공학의 적용 분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그래서 순수 이거는 답을 여기에서 이 문제를 출제할 때요. 출제를 명쾌한 정의가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내용이 제품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 질병 예방 그 다음에 장비, 공구, 설비의 원칙은 세 가지는 확실하게 맞는데 이것도 완벽하게 틀렸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객관식 문제는 4개 중에 1개를 가장 맞는 것 또는 가장 틀리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것은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 분야는 제가 작업의 환경 개선 방법이라든지 장비 공구 설계라든지 작업 공간의 설계, 인간기계 인터페이스 디자인, 재해 및 질병에 인간공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률을 안정하게 우리는 초기 고장인 우발 고장, 마모 고장을 하기 위한 방법도 사실 인간공학의 한 분야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반드시 답이 없다 이렇게만 안 돼. 가장 틀리는 것 또는 가장 맞는 것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첫 번째 장에 딱 내놨죠. 우리 문제는 다음 중 가장 맞는 것 또는 가장 틀리는 걸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정제수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채점 기준에도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8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째는요. 작업 환경의 포락면이에요. 제가 포락면을 얘기해서 원래 포락이라는 말은요. 아기가 포대기에 거기 누워있는 잠자는 모습이 안정한 겁니다. 그래서 포락면이라는 것은요. 어떤 걸 포락면에 대한 설명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포락면은 개인이 그 안에서 일하는 1차원적인 공간이다. 작업복 또는 포락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당연히 미쳐야 돼요. 왜? 편안하게 일해야 되니까. 가장 작은 포락면은 몸통을 움직이는 공간이다. 몸통이 아니고요. 이것은 반드시 전체예요. 전체. 틀렸어요. 4번째, 작업 성질에 따라 포락면의 경기가 달라져야 한다. 당연히 옷도 있잖아요.
큰 사람, 작은 사람 틀려요. 우리는 인체 계측할 때도 최대 높이와 최소 높이 이거는 뭐예요? 극단치 설계라 해서 이런 설계라든지 조절을 위한 설계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원래 포랑면이라는 뜻은 한 장소에 앉아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에서 사람이 작업하는데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는데 작업의 성질에 따라 포랑면의 경계가 어떻다? 틀려야 한다. 유일하게 4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이 4번은요. 역시 우리 교재 43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9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째는요. 직렬 연결과 그림을 딱 보면 답을 하지. 직렬 연결과 백렬 연결의 혼합 요놈만은 직렬이 되죠. 요놈 뭐요? 바로 백렬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직백렬 시스템의 신뢰도는 단 백렬 구성료와 신뢰도는 R이고 직렬 구성료 신뢰도는 M이다. 그런데 이거 봐서 이것은 1 빼기 1 빼기 R을 찾으면 되겠죠. 보면 RS는 백렬이니까 1에서 1 빼기 R, 1 빼기 R. 그 다음에 뭐요? 요거는 직렬이니까 그대로 곱하면 되겠면. 그래서 직렬에다가 요게 두 개니까 2R, R의 자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바로 이렇게 4번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 내용 우리 108쪽 문제 19번에도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인데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OR 게이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FD 사상 A의 발생 확률은 이거는 뭐예요? 1에서 1 빼기 2. 1 빼기 원래 여기서 1에서 1. 그 다음에 뭐 2. 요건 얼마? 3. 그럼 한 거야. 0.3, 0.2, 0.2 하니까 답은 0.52야. 0.52. 이건 게이트가 뭐라 그래서 바로 반단이니까 OR 게이트죠. 그 답은 얼마? 바로 0.52. 답은 3번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11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입력 B1과 B2는 어느 한쪽이라면 출력 A가 생기는 건데 논리 합의기호다. 합이라 그러는 것은 OR 게이트네. OR 게이트. 합이라 그랬고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적이라 그랬어요. 합은 OR이. 논리 합의 관계. 이때 입력과 출력 사이는 무슨 게이트로 생기냐면 벌써 답이 나오는 이렇게 OR. 쉽게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쉽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쉬운 거지 쉬운 것이 없습니다. 답은 쉽게 우리는 1번 찾을 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논리 게이트는요. 로직 게이트를 하고 OR 게이트, AND 게이트, 제약 게이트인데 합은 바로 뭐다? OR 게이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2017년 5월 7일 날 산업기사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하면요. 디탈 회로 기본적인 요소 부분 대부분 두 개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으로 되어 있으나 회로가 처리되는 데이터에 따라 단자는 이준수 혹은 제로 혹은 1 상태가 되면 0은 0V, 1은 5V 정도 전압이 되는 기본적인 논리 게이트는 이거예요. 하고자 하는 건 바로 논리곱 AND 게이트, 논리합 OR 게이트, 베타적 논리합 XOR, NOT, 부정 논리갭 NOT, 부정 논리합 NOT OR, 그 다음에 XNOR 등 7가지 사실 우리는 회로의 기본 요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32번은요. 사실 꽤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32번이요. 음성통신에 있어서 소음 환경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지수는 그랬는데 다른 지수는 첫째 요사이 AI라는 것은요. 맹료도 지수라도 표현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 할 때도 AI 이렇게 좀 표현하죠. 그 다음에 MAA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 최소 가청 뭐냐고 알아둘 게 있어요. 각도를 나타내요. 각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PSIL은 음성 간섭 수준을 나타냅니다. PNC는 바로 신호 소음 판단 기준 곡선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음성 통신의 소음과 관련해 성격이 다른 것은 다 소음에 대한 통신인데 여기서 최소 가청 운동 각도는요. 바로 뭐냐 그러면 청각 신호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거예요. 나머지는 소리를 판별하기 위한 건데 이거는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그래서 요것은 위치를 식별하고 있는 거. 요것은 1에서 4까지는 소리를
찾기 위한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소음 환경과 관련된 음성 통신 지수는 AI, PNC 또는 PSIL 등으로 이렇게 구성하는데 뭐 명료도 청감 실험 등을 통하고 그 다음에 방해 레벨인데 어쨌든 이 세 가지는 소리로서 알기 위한 거고 MA는 바로 위치를 찾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33번째인데요.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신입직원이 작업 중 전극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잘 끼워야 되는데 플러스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플러스를 끼워서 플러그의 모양을 반대로 끼울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작업자가 범한 오류와 이와 같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된 안전설계 원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런 걸 알아둘 게 있어요. 첫째 우리는요. 알아둘 게 잘못은 사람의 실수를 방지한 거예요. 기계의 실수를 방지할 때는 뭐야? 인간이나 기계나 가오나 동작상의 실패가 2중 3중으로 가는 걸 페일세이프라고 그랬어요. 풀프루프는요. 바보가 해도 실수하지 않게 사고 나지 않게 그래서 페일세이프보다는 풀프루프가 어떻다? 한 단계 앞서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알아둘 건 지금 사람이 실수를 방지 페일세이프는 아니야. 역시 페일세이프다. 그리고 답은 3번이냐 4번이에요. 그리고 얘가 작업을 했는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작업을 했는데 플러스 극은 플러스를 끼워야 하고 마이너스를 끼워야 돼. 반대로 끼웠는데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자기는 했어. 자기 오류죠. 누구? 풀프루프 설계 원칙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작위 실수는 직무 또는 어떤 단계를 수행치 않음을 아예 안 해보는 거예요. 그러나 했긴 했는데 사고 날 뻔했는데 사고 안 나. 왜? 바로 풀프루프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실수, 다른 코미션 에러죠. 직무의 불확실한 수행 또는 선택, 순서, 시간, 정성적 착오를 나타내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다? 바로 자기 오류, 코미션 오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인간 실수에 대한 추정 기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방법에 우리 인간이 실수하는 추정 방법은요. 대표적인 것이 사실 THERP를 가장 많이 아는데 THERP도 있지만 CIT라든지 그 다음에 TCRAM 이런 것도 사용해요. FMEA라는 이걸 다 모르더라도 뭐요? 고장 형태와 영향 분석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인간의 신뢰도 평가 방법은 사고 전개가 발생하는 모든 인간의 오류를 파악해서 이를 모델링하고 정량하는 방법인데 HCR이라든지 THERP, SLIM, TCRAM, CIT 등이 있습니다. 답은 이렇게 완벽하게 이 내용을 잘 모른다 그래도 우리는 FMEA를 안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쭉 가서 35번째 보겠습니다. 35번째 보면 35번째는요. 어떤 높이가 1000Hz입니다. 60dB이고요. 음과 같은 높이임에도 4배 더 들린다면 이 소리의 음압 수준은 어떠냐 그런데 여기 알아둘 수 있어요. 10dB의 증가 시 2배가 증가하고요. 20dB 소음은 4배가 증가해요. 그리고 60dB음과 같은 높이가 4배가 되니까 크게 들렸다면 여기에 소음은 몇 배 대비냐 이것은 당연히 4배니까 우리는 80dB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1소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10폰이 증가하면 2배의 소리가 크게 되면 20폰이 증가하면 4배 증가하니까 우리는 80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번째가 되나요? 35번이 되고요. 36번째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1명 이상 포함하여 사는 사람의 자격으로 적합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 사람들이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수한 사람인 건데 사실 이게요. 답은 이건데 왜냐고 옛날 법은 8시간 이수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2018년 현재는 우리가 10월 18일 적용하고 있고요. 이때는 8시간이 아니고 반드시 20시간을 받아야 돼요.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둘째, 기계, 재료, 화학,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취득한 후에 반드시 뭘 취득해야 돼? 산업안전지도사, 안전기술사를 취득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분야가요. 5년 이상 근무했거나 또는 산업기사 근무한 사람이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계안전, 전기안전, 항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를 취득한 사람도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 등의 위험 방지에 위해서 작성 자격은요. 사업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고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공단이라는 것은 어느 공단을 말하냐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 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외에 지금 기계, 금속, 하공, 전기, 안전관리, 산업보건관리, 위생 또는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든지 기계, 전기, 하공, 안전, 산업안전 지도사 또는 산업보건관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 명이 있어요. 위생,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은 가능하고요. 위 1호 관련 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5인 이상 근무. 이 말은 5인은 아까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산업기사는 7년이에요. 그 외에 고등교육도 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역시 기사 쪽 공부한 사람 4년제 나온 사람 5년, 2년제 나온 사람 7년 또는 그 외에 9년 이런 거는 잘 몰라도 어쨌든 공단에서 받은 교육은 8시간이고 몇 시간? 20시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20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37번입니다. A 회사에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면서 레버를 위로 올리면 입력이 올라가도록 하고 오른손 스위치를 오를 때 오른쪽 전등이 켜지도록 하였다면 이것은 각각 어떤 유형의 양입성을 아냐? 그럼 우리 알아둘 게 있어요. 양입성을 먼저 보면요. 양입성은 공간 양입성, 운동 양입성, 개념 양입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양입성이 뭐냐 그러면 양입성은 정보 입력 치료와 관련된 양입,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자극과 반응들 관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내용은 사실 이거는 어렵지만 양입성이 뭐냐 정도는 알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입성의 종류를 알아라 그랬어요. 그 여기서는 상당히 꽤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그러면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면서 레버를 위로 올리며 압력이 올라가고 이래 생각하면 운동을 하면 좋아지고 운동을 안 하면 나빠지고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게 원래 설명하고는 맞죠. 이런 거 가지고 뭐라 그래? 운동하면 근육이 늘어나고 운동하지 않으면 배가 늘어나고 이런 게 뭐야? 운동이죠. 그래가지고 운동 양립성이 그런 것이다 생각하면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고요. 이것은 운동 양립성이고 켜고 안 켜고는 뭐야? 바로 공간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째입니다. 그래서 답은 운동 양립성은 표시장치 움직임과 방향이 조정장치 방향 사용자의 기도가 일치하는 거고 공간이라는 건 표시장치 조정장치의 물리적 형태나 공간적을 배치를 해준 것이 바로 공간적 양립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으면 양식 양립성이 존재하겠습니다. 양립성의 뜻과 양립성의 종류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8번째입니다. FMEA는요. 고장 형태와 영양 분석이라고 그랬어요. FMEA는요. 고장 평점을 C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평가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가지인데요. 첫째, 생산 능력의 범위, 고장 발생의 빈도, 그 다음에 고장 방지의 가능성,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의 범위예요.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건 당연히 지금 1번이 해당되지 않는 건데 FMEA의 고장 등급 평가 요소는 5가지로 나타내고 5가지. 첫째, C와는 기능적 고장 영향의 중요도라든지 C2는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범위예요. C3는 고장 발생의 빈도, C4는 고장 방지의 가능성, C5는
신규 설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닌 것은 그래서 이런 내용은 생산 능력의 범위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째 또는 19번째 되겠죠. 작업장 배치 시 유의사항으로 적정하지 않는 것은 작업장 배치 시 틀린 것은 이런 뜻이죠. 보겠습니다. 첫째, 작업의 흐름에 따라 기계를 배치한다. 이건 뭐예요? 작업의 흐름에 따라 기계를 배치한다. 물 흐르듯이 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레이아웃의 설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산 효율 증대를 위해 기계 설계 주위에 재료나 반제품을 충분히 놓아둔다. 말도 안 되죠. 생산 흐름에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지만은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죠. 어떤 경우라도 우리 기계 주변이라든지 설비 주변에 재료나 반제품을 쌓아두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벌써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장 내외는 안전한 통로를 도외하면 통로는 선을 긋거나 요사이는 테이프 부착을 합니다. 작업장과 명확히 구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넷째, 비상시에 쉽게 대비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사고 진압을 위한 활동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1번, 2번, 1번, 3번, 4번 이런 것은 레이아웃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기계 설비 레이아웃이 검토사항, 작업 효율에 따라 기계를 배치하고 기계 설비 주변에는 충분한 공간을 두어야 되고 공장 내외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이것이 유효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나 제품 등을 두는 장소를 충분히 넓게 해야 되고 기계 설비의 설치에 있어 사용 과정에서 보수나 또는 점검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기계 설비의 설치에서는 사용 과정에 정근한 보수가 용이해야 되고 여섯 번째입니다. 압력 용기, 고속연체, 고압 전기 설비, 폭발성 물질 취급하는 기계 설비 등 설치에 있어서는 작업자의 관계 위치, 원격 거리 등을 고려해야 되고 장내 확장도 고려해야 설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원칙? 레이아웃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또는 우리 건설일 때 몇 번이 되겠어요? 60번이 되겠죠. 40번 또는 60번이죠. 현재 시험 문제와 사지선타형, 택일형 문제의 정보량은 얼마인가? 간단해요. 여러분도 이번 시험 몇 문제 나온다? 사지 택일형. 4개 중에 1개 골리는 겁니다. 택일형, 이거는 비트를 계산하는 거죠. 사실 4문제 중에 1개니까 확률은 모두 다 얼마예요? 0.25예요. 0.25. 0.25 4가지 되면 4분의 1이고요. 로그 2의 n성이나 2의 4성 역시 뭐 2비트인데 쉽게 우리는 이렇게 계산이라기보다는 눈으로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비트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요.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이란 내용으로 공부했습니다. 다음 과목에서도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 좀 더 열과 혼을 바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